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겁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의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피해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해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해 사복을 수영복으로 바꿔 입고 머그샷을 촬영하는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1월과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구속 집행과 함께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경호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별도 경호 없이 교도관과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하려 했던 핵심 물증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전화였습니다. 특검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해서 야간에 추가 수색까지 나섰지만 결국 윤 의원의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이후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공개로 드러났습니다. 이 통화에서 언급된 사람이 바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특검은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공천 개입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그제 윤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특검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 사무실에서 윤 의원의 또 다른 거주지로 의심되는 성동구 소재 주택 주소를 발견하고 야간에 추가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듯 수차례 무위에 그쳤지만 특검의 휴대전화 확보 시도는 계속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다른 장소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지 못했을 뿐 특검과 압수수색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이번 윤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2022년 당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특검은 이 의혹을 집사 게이트로 부르며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군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수사 외압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님의 명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등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즉각 항소했지만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 권한을 이어받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특검이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박 전 단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출범 후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VIP 경로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미 국방장관의 전 보좌관이 주한미군을 약 3분의 1 규모인 10,000명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보고서입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고문은 이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8,500명에서 60% 이상 줄여 10,000명만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 기지 방어 임무와 무관한 모든 지상 전투부대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군력 감축도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항공정비부대와